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우리 졸꾸러기가 힘을 합쳐서 1억을 기부했죠. 저도 졸꾸러기니까요. 예,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졸꾸러기랑 뼈독자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약속한 거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기부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왜 손 아카데미냐? 저희가 이제 1억이란 돈을 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기부를 그냥 뭐 손흥정 감독님은 아니까 한 게 아니라 기부할 곳을 엄청 물색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억을 기부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뭐 일단은 뭐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임팩트를 받아갖고 뭔가 영감을 받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거를 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를 막 그래서 후보군이 10군데가 넘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따져보고 임팩트 따져보고 되게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냉정한 이타주의적 접근으로 엄청 냉정하게 따져보고 고 작가님이 그러니까 고 작가님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임팩트가 제일 크게 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돈에서 엄청 큰 부분을 기부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하자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후보로 넣은 건데 여기가 제가 가장 적합한 것 같다. 그다음에 고 작가님도 손흥정 감독님을 뵙고 왔는데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진짜 돈 욕심이 아예 1도 없으시거나 그걸 깨달으시고 나셔서 그냥 이분은 믿어도 되겠다. 그다음에 이분의 철학 이런 거가 다 되게 프랙탈로서 횡전게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그거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1억을 기부한 겁니다. 그다음에 왜 이제 그럼 거기다 기부하면 어떤 효과가 나냐? 여러분 일단은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라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말이 있어요. 엘리트 스포츠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은 운동에만 전념한 사람을 엘리트 스포츠인이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몰빵 스포츠라고 말 바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없어요. 미국은 대학교에서 운동을 하려면은 C-인가 C+인가가 넘지 않으면은 그 경기의 리그에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트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필드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룸메이트가 브랜든이었는데 브랜든이 D를 맞아갖고 실제로 농구를 제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으로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코치도 애들이 공부하는 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미국인이란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친구들이 농구팀이었는데 디비전 3라서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중에서 좀 잘하는 친구는 유럽에 가서 조금 이제 하위 리그에서 뛰기도 하고 아닌 친구들은 취업을 합니다. 왜?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서 아이들이 왜냐면은 축구라는 뭐 축구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스포츠는 상위 뭐 5% 정도만 빛을 보는 운동인데 그다음에 아마추어 스포츠는 아예 거의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금메달 하나 보고 몰빵을 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 입으로 말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죠? 엄청 프레질한 상황이에요. 그럼 프레질의 끝판왕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스포츠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서도 길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십만이 넘고 모든 이제 종목을 다 합치면은 그거에 연계된 가족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손흥정 감독님도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손 아카데미는 그냥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손흥정 감독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어랑 독서를 안 하면은 축구를 안 시켜요, 거기도. 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하시고 그다음에 즐기는 운동, 그러니까 과정 중심의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는 고되죠. 근데 만들어가는 운동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손흥정 감독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자기가 팀을 감독을 할 때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앞에 하면 잠깐 더 앞으로 가야 되는 얘기가 제가 교환학생 때 풋살을 많이 했는데 거기 우연치 않게 완전 유럽에서 온 교환학생들만 구성된 팀이랑 풋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지 꼭 이겨야지 이 마음을 해서 저희가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진 거예요. 왜? 걔네는 제가 아직도 영어가 기억나는데 keep the ball low 그래갖고 공을 낮게 차서 게임을 만들자 그래. 빌드업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재밌게 차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 친구는 뻥뻥 차서 풋살인데도 어떻게든 늘라 그래요. 재미가 없는 거였어요. 결과 중심주의. 예?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 특히 아마추어 스포츠잖아요. 월드컵도 아니고 아마추어 스포츠인데 예? 그다음에 프로리그도 아닌데 그걸 즐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지도 못하고 과정의 즐거움은 결국엔 결과는 더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 내적 동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무조건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정 감독님 진짜 제가 이번에 더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자기 감독을 할 때 어거지로 이기면은 그날은 다 진짜 혼나는 거라고. 근데 져더라도 과정이 좋았으면 그날 회식이라고. 이런 분이 손흥정 감독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 중심 스포츠라서 스포츠에 비리가 많고, 예? 그 다음에 엘리트 스포츠라서 좋은 학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비리가 많고,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개판 5분 전. 예?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트 스포츠의 최대 문제는 뭐냐면은 파벌이 생겨요. 뭐 빙상 연맹 파벌 있죠. 뭐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래서 누구 대학만 고용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내년 월드컵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내년 월드컵에 나가면 캡틴이 될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그렇겠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엘리트 스포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다음에 이강인 선수도 아마 주전으로 내년 월드컵에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강인 선수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 물들지 않은 선수입니다. 이런 두 선수가 주축이 되면은 선후배 위계 질서라는 게 없어져서 되게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없앤 게 뭐예요? 바로 위계 질서.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엘리트 스포츠에서 온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뭐 여러에서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아직도 엎드려 뻗쳐랑 얼차려 준답니다.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도. 미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손흥정 감독님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손흥정 감독님은 진짜 1만 시간의 법칙 전문가가 되기 위해 왜냐면 여러분 축구는 복잡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흥민 감독님의 꿈은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감독님의 꿈은 자기의 교육 철학으로 손흥민을 넘어서는 제2의 호날두, 메시를 키워내는 게 꿈이세요. 나 그거 보고 소름 돋았어. 그럴 수 있는 그다음에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손 아카데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다 사전에 물어봤죠. 아이들한테 1년 한 달에 50만 원의 그 교육 입회비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걸로는 여러분 축구만 배워도 50만 원만 넘게 내는 데도 많은데 학교까지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거기 코치분이 5분인가 계시고 직원이랑 교장선생까지 하면 8분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 받는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후원이 없으면 못 돌아가요. 왜냐면은 그래서 후원이 없을 때 부족분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손흥정 감독님 자비로 충당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손흥정 감독님은 지금 손흥민 선수랑 유럽에 계시죠. 영국에 계실 때 틈틈이 해외 유명 유스팀들이랑 협약을 맺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팀들이랑 뛸 수 있게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시간을 쪼개가면서 손흥민 선수 쉴 때 가서 지금 협약을 맺어서 지금 그런 걸 다 만들어내셨는데 그런데 갈 때 경비는 완전 모자라요. 그래서 밥값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10몇 명 데리고 가니까 400~500만 원 깨질 거잖아요. 그건 다 손흥정 감독이 자비로 부담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안티프레질이에요. 제가 1억이란 돈이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뭐 기업인들한테는 엄청 큰 돈은 아닌데 왜 손흥정 감독님이 후원을 딴 사람들한테 잘 받지 않냐? 왜 그렇겠어요? 왜 딴 데가 후원을 하겠어요? 손흥민 선수 한번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한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후원을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건이 뭐였냐? 무조건.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는 손흥정 감독님의 철학이 프랙탈로 전개해드리는 거. 손흥민 선수 에세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흙바닥에서 공 찰 때 돌 줍는 걸 아버지가 다 하시고 자기는 절대 돌을 못 죽게 하셨대. 형이랑 공을 찰 때. 너희들은 축구에만 전념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흥정 감독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돌 이번에는 주워드리겠습니다. 지도에만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네. 제가 그래서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이 성공. 이게 재능 이딴 소리 좀 안 나오게 이게 부자 관계여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런 교육 철학에서 올바르게 키우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감독님이 보여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대가 손흥민 열왕면으로 꽉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몇만 명이 좋아하겠습니까?
몇만 명이 좋아할 것 같아요? 5천만 명이 좋아하겠죠? 예? 저는 그거를 본 거예요. 아, 여기 제가 그래서 10년 이상 후할 계획이거든요.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서 손흥정 감독님이 우리 흥민이 같은 선수를 11명 키워내면 국대가 그걸로 꽉 차 있구나. 그럼 어때요? 우승할 수도 있어요. 월드컵. 난 그것만 생각하면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미칠지 몰라요. 스포츠 외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게 파급 효과가 미칠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그 축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손흥정 감독님을 더 진지하게 도와드릴 게 뭐냐면은 실패할 아이들이에요. 결국에는 80%는 실패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래도 축구를 할 수 있게 K3 창단을 도와드릴 거고 제가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취업이나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시스템을 육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축구에서 성공해보고 다른 운동 전목으로도 접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여러분 괜히 우리가 아무데나 1억을 기부한 게 아니고 이 1억을 기부하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 작가님이랑 관계자들이랑 회의를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찾아도 뵀었고 그다음에 사전을 한번 찾아도 뵀었고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로 연락을 주고 많이 받았고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걸 한번 쓰셨더라고요. 뭐 이 돈은 투명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까? 그런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더 못 들여서 문제인 조직이에요. 여기는요. 예? 더 못 들여서 문제인 조직이라고요.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신뢰 이상에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목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총이 땅만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기부를 해도 배 아파요. 왜? 그러니까 제가 기부를 하니까 어떤 미친놈들 집단 있죠. 거기서 왜 손흥민이 부자인데 기부를 하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손흥민 돈이 손흥정 감독님 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연봉 1억이면은 그 비율로 따져갖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통장에서 100만 원씩 꺼내서 써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뭐 박찬호 선수도 재단이 있고 박지성 선수도 재단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 조사는 못 해봤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미 현역 때 100억을 기부를 해서 손 아카데미에 기부를 해서 그 구장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미 기부를 끝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언제 기부했죠? 은퇴한 다음에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분들이 실물 야구장을 짓고 장학금 주는 것도 대단하지만 실물 야구장이나 실물 축구장을 짓고 그걸 얼마나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손흥민 선수 손흥정 감독님이 제일 크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까지 만들어서 하는 데는 그냥 축구 교실이 아니라 대안학교까지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 거에 100억을 낸 친구가 누구예요? 페라리 안 타고 람보르기니 안 타고 진짜 10대를 사도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 100억을 낸 친구가 우리 손흥민이라는 친구입니다. 너가 형이다 임마. 내가 형이라고 불러야겠어 만나면은. 우리 흥민이 형이야 형. 돈 많이 벌면 형이죠. 우리 흥민이 형. 우리 흥민이 형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기부를 왜 안 해요? 그냥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미친놈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냥 이 얘기가 저 말고도 다른 축구 커뮤니티에서 나왔어요. 거기 50만 원씩 입회비 받던데 근데 거기도 이제 그 사람 까는 댓글 그 수강료 받던데 50만 원으로 그게 되냐고 그게 막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 정상적인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그 댓글을 그다음에 거기 좋아요도 찍혔어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는 미친놈이 널렸습니다 진짜. 사촌이 땅만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기부를 해도 배 아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그냥 여러분 진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강해져야 되고 앞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벌면 벌수록 기부를 직접 기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기부도 있을 거고 뭐 빡독에 기부하는 것도 빡독을 더 할 수 있게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우리 커뮤니티가 잘 되게 하는 거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요. 네?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10년 정도 그래서 제가 성남 미혼모 센터도 이제 손 아카데미는 2년 후원했고 성남 미혼모 센터는 3년째 후원인데 성남 미혼모 센터도 평생 후원할 생각입니다. 평생.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들이 있는데 좀 많이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빠라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살기 그러니까 세상의 부가가치는 커지고 있지만 그 부의 쏠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랑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제가 도와드리고 그 부가 쏠림이 있었을 때 그래도 그 쏠렸던 사람이 우리 졸꾸러기나 이기적 이타주의자분들이어 갖고 사람들과 나누는 거를 즐거움을 알고 나눠야 생태계가 더 커지고 그래야 우리가 더 큰 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숫자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냐면 제 마음을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정량적 기부로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증명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약간 우리는 해냈어요. 미친놈들 말은 다 무시하셔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뼈독자는 다음엔 안 넣고 다음에 이제 졸꾸러기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 작가님이 함께 고 작가님도 이제 졸꾸러기라 해서 졸꾸러기 뼈독자라는 말은 뺄 거고 그거는 뼈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뼈독자라는 걸 넣은 거고 이제 기본은 이제 진짜로 딱 크게 졸꾸러기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손흥정 감독님한테 졸꾸러기 화이팅 요거 한번 이제 부탁하려고 좀 싸바싸바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흥정 감독님 없어도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코치님들도 오셨는데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손흥영 코치님이랑 얘기하다가 거기 이제 지도 코치님들 손흥영 코치님은 수석 코치님이고 일반 코치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코치님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냐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급강연을 했어요. 30분 동안. 그러면서 제가 혼내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리더십을 알아야 되고 손흥민 같이 못했어도 손흥민을 키워내는 코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급강연을 가서 다음에 한번 꽃등심 사주면서 다시 얘기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꽃등심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님 없어도 손 아카데미에 가끔 가갖고 거기 어린 친구들 고기도 사주고 제 사비로 그다음에 우리 코치님들도 꽃등심 사주면서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더 훌륭한 코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연도 무료로 해주고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러분도 나도 여기 일조했다 그렇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각자 위치에서 졸꾸에서 상위 20%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이서에서 상위 20%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타주의자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